현장에 사람이 하나 누워 있는데 거의 부패는 거의 말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.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시신을 이제 걷어봤어요. 입을 걷고 시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시신에 야채를 덕지덕지 붙여놨어요. 가지, 호박, 오이, 상추, 몸에다가? 배추. (32년) 했습니다. 경찰을 주로 강력 파트, 비교적 죽음과 가까운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요, 시신만 아마 한 500구 이상, 부검 현장 가서 부검하는 걸 직접 본 것도 몇백 구 될 것 같아요. 그 수많은 사건 많이 했습니다. 살인, 강도, 강간, 방화, 조직폭력, 사기, 한 3천여 건 이상 사건을 한 것 같고,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이제 제 입장에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할까 합니다. 저도 또 누군가의 또 아빠이고 아내, 남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아프거든요. 굉장히 힘들고 그렇거든요. 형사반장 시절입니다. 형사반장 시절인데 신고가 들어왔어요. 어떤 시장통 옆에 딸려있는 허름한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. 그 사람이 죽은 거를 발견한 것도요,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신고했었고,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던 50대 아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. 그래서 이제 현장에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허름한 집인데 뜨끈뜨끈해요. 방바닥이 그냥 펄펄 끓을 정도로 뜨끈뜨끈해요. 가서 보니까 현장에 사람이 하나 누워 있는데 거의 부패는 거의 말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.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. 부패 가스가 차면 그 한정되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눈 뜨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시신을 이제 걷어봤어요. 입을 걷고 시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시신에 야채를 덕지덕지 붙여놨어요. 가지, 호박, 오이, 상추, 몸에다가? 배추. 다양한 야채를 그 부패한 시신에 덕지덕지 붙여놓고,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얇은 솜을 쫙 깔아놨어요. 누가 시신한테 이런 짓을 했지? 이러고 이제 그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해요. 그냥 그 딱 보니까 누가 와서 제 뺨을 탁 때렸는데, 그 때린 분이 다름 아닌 그분의 어머니예요. 어느 순간 나타나갖고 내 아들 치료하려고 내가 그 손 붙여놓고 야채 붙여놓고 다 했는데 네가 와서 왜 입을 걷고 하냐고 제 뺨을 탁 때린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맞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치매입니다. 치매. 치매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연탄불로 방을 데펴놓은 이유도 자신의 아이가 아프니까 치료해놓고 연탄불을 뜨끈뜨끈하게 떼준 거예요. 따뜻하라고. 그러니 부패는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겠죠. 저희가 이제 시신 다 수습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주변을 탐문하다 보니까 저 서울 어느 쪽에 아주 부촌에 그분의 형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. 돌아가신 분의 형제가. 그래서 전화 연락을 딱 드렸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. 나는 그 집하고 발 끊은 지 꽤 오래됐다. 따라서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,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모르겠습니다. 저간에 가족끼리 어떤 사연이 있었고 어떤 미움이 증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사람이, 내 형제가, 내 피부치가 마지막 가는 길, 마지막 간 곳에는 와보는 거 도리 아닐까요? 굉장히 밉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안 오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마냥 이렇게 놔둘까요?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, 그래서 급기야 그분이 오셨어요. 네, 오셔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, 자, 확인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골목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거기에서부터 한 500m 이상 되는데도 이미 그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정도예요.
망설이는 분 가시죠 다시 부르고 가시죠 불러서 대문 정도 딱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사람이 악 하고 몇 번 토하더라고요. 그 냄새를 맡고 그러더니 아유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. 알아서 처리하세요. 그러고 뛰어가 버렸어요. 가버렸어요. 그래서 그 사건이 딱 종결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. 아, 내 피부치에 살 썩는 냄새도 또 마지막 가는 길도 안 볼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나도 있구나. 특별한 케이스에 불과하겠지만 하여튼 그 사건은 종결이 되고 나서도 한 몇 달 동안 제가 마음이 아주 불편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좀 있었고요. 근데 그거보다 더 불편한 사건을 제가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. 그 사건은요, 제 부하 직원의 일입니다. 제가 일선에서 이제 형사반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무실로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관이 찾아왔어요. 예, 저한테 계장님 형사 해보고 싶습니다. 그래요. 기회 되면 여유가 되면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또 어느 정도 알아보니까 능력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았습니다. 그 형사계 이제 발령을 냈더니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.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진짜 물불안인 거리고요.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됐습니다.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엄청난 소식을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었어요. 그게 뭐냐면 그 친구가 자기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 농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. 다행히 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서 초등학생 큰아이는 살았는데 본인과 막내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. 그 경찰관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확인을 해봤더니요, 이혼을 했답니다. 동료들이 늘 물어봤대요. 야, 그 이혼하고 애들 둘 있는데 힘들어서 어떡하려고 그래?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했대요. 애엄마야, 애엄마는 언제든지 돌아오게 돼 있어. 내가 조금만 사고하면 걱정하지 마. 내가 조만간 합칠 거야.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요, 바로 재혼해 버렸어요. 이 직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. 그러니까 재혼한 가정에다 전화하는 거예요. 야, 애 놔두고 너 결혼해서 살으니까 좋으냐? 행복하냐? 비꼬는 전화 매일 한 거예요. 근데 그 전화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? 재혼한 남성이? 그분이 이제 경찰청에다가 고발 조치했고, 이 친구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감찰 조사 받기 시작한 거예요. 내가 봐도 징계감입니다. 그거는 명백히. 아내는 딴 사람한테 가버렸지, 감찰 조사는 매일 받으라고 그러지, 힘들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차 안에서 농약을 먹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거고, 큰딸만 겨우 구조를 했어요. 과연 그 상황에서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? 대한민국은요, 이른바 이런 얘기는 써서는 안 되는데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세상을 등진 사람이 최근 10년 동안 1000명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,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어떤 이야기,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짧게라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. 그게 제가 의미 있는 이 방송 출연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아까처럼 뭐 사건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고 뭐 궁금증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이번 시간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요. 뭐 만약에 뭐 통과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. 이런 정도로 하면서 일단은 끊겠습니다. 예. 와, 이렇게 예. 처음 있는 일 아니야? 처음인데? 와.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. 예.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. 제가 봤던 유서 속에서
나는 살고 싶었어.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쓴 그 쪽지 내용에 얘들아 그동안 고마웠어.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. 아니 수사반장 세치현님은 그냥 승부를 그냥 초월하신 분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신선, 인간계를 신선. 넘어서 도사님 같은. 뭐 이길 테면 이겨봐라. 어. 뭐 저도 상관없다. 자, 세치의 챔피언을 발표합니다. 55대 45. 55대 45. 오늘의 챔피언은 바로 축하합니다. 와우! 바로 볼리드 않는 세치야! 볼리드 않는 세치야! 아니 사실 저희는 김복준 교수님한테 들어야 될 얘기, 듣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들어야 될 얘기가 더 많거든요. 아직 예. 못 듣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. 아니요, 저는 기회가 많습니다. 봐봐 인간계를 넘어서셨다니까. 이렇게 저 챔피언 되셔서 기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그 조연했잖아요. 어찌됐건 아유.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. 예. 야 멘트가 웃음감입니다. 예. 반장님 오셨습니까? 아유 고생을 많으셨습니다.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듣고 싶으셨을 텐데. 한편 후련해요. 하고 싶었던 내용들,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, 요거는 그래도 충분히 좀 어필됐다. 그런 만족감은 있습니다. 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확실히 남다른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고 책임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다시 태어나도 당연히 형사 하시겠죠? 아, 그건 아닙니다. 딸한테 그 얘기는 진지게 했습니다. 이제 우리 집안에서 그 형사 혹은 경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빠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걸로 정리하자. 왜일까요? 남의 아픔도 아픔이고 아픔이 자꾸 쌓이니까 내가 너무 아파요.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어. 말씀하시면서 따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게 느껴져요. 네. 따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그저 우리 딸 잘 올바르고 곱게 자라서 고맙고 나한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는데 요즘엔 아빠가 잘하잖아, 그치? 김경선 사랑해. 우리 아빠도 아닌데 내가 눈물 나. 가족은 그런 것 같아. 네, 참 가족들에게는 항상 미안함이 있으셨던 그럼요. 것 같고요. 자, 정말 진심에 와닿았던 것 같고 네. 저희가 아쉬우니까 좀 후반전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는 살인 사건이다. 자녀 살해 후 자살.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살인행위다. 동반 자살이라는 언어 자체를 이제는 쓰면 안 되죠. 비속살의 본인 자살이거든. 요거를 대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인식을 알려- 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네.